자, 이번에는 4대 추진과제 중에 두 번째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매력적인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확충을 하자. 섬이나 해안을 그 특색 있는 곳을 관광 차원으로 활용해서 개발하자는 거죠. 섬, 바다, 갯벌, 어항 등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새로운 해양 관광 레저의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것입니다. 8월 8일이 섬의 날입니다. 섬의 날인데 가고 싶은 섬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가고 싶은 33개의 섬을 대표적인 관광 섬으로 육성을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체험 컨텐츠를 발굴하는데 예를 들어 강화도 전등사의 그 절이죠. 템플 스테이, 뭐 절 체험 뭐 학습입니까? 그거를 할 필요가 있고, 남이섬에 집 라인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체험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해안 산책길이나 탐방로 같은 것들을 조성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섬의 날의 주관이나 그 다음에 숙박, 식당, 관광에 대한 통합적인 할인을 실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동반 여행객들을 할인을 하는 것들을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남해안 관광 여건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영암, 해남 기업 도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스마트 시티형 관광 레저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자족 도시를 실현하는 거죠. 지속 가능한 스스로 이제 자급자족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소득을 향상시키고 해서 이제 재정을 스스로 감당하는 거죠. 이게 자족 도시죠. 기존에 이제 골프장 중심의 해양 관광 레저 도시를 스마트 팜 또는 전기차 기반 스마트 시티, 이런 골프장 또는 메디컬 리조트 또는 농업 테마파크, 복합 마리나 등을 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이제 가족 체류형 휴가를 위해서 해남 오시아노 또 국민 휴양 마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어촌 뉴딜 300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요. 어촌의 어항을 개발해서 그 어촌 지역을 활력을 제고하는 헬스부에서 추진한 프로젝트 어촌 뉴딜 300 프로젝트입니다. 전국의 연안과 섬을 요트나 보트의 마리나 또는 카누, 카약 등 해양 레저 활동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U자형 이 바다 둘레길 관광 코스를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남해안 관광 루트를 조성을 하는데 남해안의 그 수려한 자연환경, 한려수도라고 하죠. 한려수도. 굉장히 얼마나 아름다우면 한려수도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아주 뛰어난 그런 자연환경과 또 풍부한 어족자원 같은 또 자연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해안도로를 이렇게 축으로 해서
대표적인 관광 루트를 국토부에서 이제 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농촌 산림 생태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농촌이나 숲 또는 산림 이런 새로운 생태 휴양 체험 관광지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역 활성화 자원으로 그 가치를 더욱더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농촌 관광은 이제 세계 국가 중요 농업유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농업, 농촌 고유의 경관을 보존하고 또 정비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농촌체험 학습장으로 활성화하는 이런 농촌 관광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림 관광입니다. 우수한 우리나라의 산림 자원, 우리나라는 아주 높은 큰 산은 없지만 그래도 좁은 지역에서 아주 아름다운 작은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산림 자원이 굉장히 많이 지금은 많이 보존이 되고 육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수한 이런 산림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죠. 국토 경관이나 생활권 그리고 지역 자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산림 자원 개방이나 활용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또는 뭐 치유의 숲, 산림욕장, 산림치유원, 산림레포츠 단지 등을 관광 상품으로 또 개발을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림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통합 예약 시스템을 이제 스마트 관광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태 관광이 있는데요. 지역 주민과 함께 아주 우수한 생태 자원을 모니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반영해서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호인이나 외국인 신혼부부 또는 나홀로족들을 그들에게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이나 미래 세대 대상으로 해서 무료 생태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스토리를 접목시킨 생태 테마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또 노후화된 생태 관광 시설을 새롭게 재생시키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역사 문화 테마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죠.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테마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인데요. 전통 문화 같은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서 고부가 가치의 융복합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 소재를 개발하는데 우리 한국만의 희소성이 있는 고급 관광 콘텐츠 이거를 우리나라 전통 문화, 지역 명인, 문화재, 음식 명인, 전통주 이런 여러 가지 고유한 관광 콘텐츠 코리아 유니크입니다. 코리아 유니크 이걸 발굴하고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박, 명인 명사 체험, 한국 문화, 음식 명인, 그다음에 예술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사 문화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워킹 페스타 인 백제 그러니까 백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역사적인 그런 지역이죠. 백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책 또는 축제 이런 것들, 역사와 내포츠를 결합한 융복합 상품을 개발하고 개별 관광객에 맞는 맞춤형 역사 관광 상품이나 또는 코스를 더욱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통 무예 체험 여행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전통 무예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지역 관광 명소와 접목을 하고 또 지역 관광 특화 컨텐츠로 육성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18년도 전통 무예 체험 프로그램 시범 운영이 지금 밑에 여러 개가 지금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문화 관광 축제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리우의 삼바 축제, 또 스페인의 그 토마도 축제, 이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명품 지역 축제를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관광객들을 수용하고 그 축제 그 운영 인프라를 구축한, 그다음에 축제와 같이 이렇게 이제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면 세계적인 축제 육성을 통해서 관광진흥법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일상의 삶과 비공개 장소의 관광 자원화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소나 또 일상의 삶을 새롭게 관광 자원화해서 다양한 시각의 지역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화한다든지, 전통시장의 그 특색 있는 먹거리, 즐길거리, 볼거리, 살거리, 또 주변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주요 관광지를 육성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생활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관광 자원화되는 것이죠. 이야기 생활여행 자원을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여기다가 가미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동네 명소 찾기,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숨은 관광지를 찾는 거죠.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주요 유적지나 생태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특화 관광지로 활용을 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적지로는 이제 4대 궁, 종묘, 조선왕릉, 이런 미개방된 유적지를 개방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 관광지, 신규 생태 관광지를 발굴 지정해서 더욱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원의 철새 도래지 같은 곳, 그 다음에 이제 기간 한정 관광지를 만드는 건데요. 국민 관광기관과 또 지자체 추천을 받아서 특별 기간을 한정해서 개방형 관광지를 발굴하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내내 개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환경 훼손이라든지 관광지 훼손 같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간을 정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만 개방하는 그런 제한을 두는 관광지도 필요할 것입니다.